혹시 요즘 번아웃 때문에 힘드신가요? 우리는 보통 번아웃이라고 하면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버린 상태, 뭐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그 번아웃이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 문화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이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게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출근할 땐 억지로 웃는 가면을 쓰고요. 회의에선 괜히 말했다가 튀지 말자 하면서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엔 그때 왜 말을 못했지 하면서 자책하죠. 이런 작은 감정의 억압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더는 못하겠다라는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타깝게 번아웃으로 가는 길에는요, 분명한 원인이 있고 또 그걸 해결할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번아웃을 막고 또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매일같이 이렇게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 걸까요? 이 소진의 악순환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우리가 직장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굴지 마라, 프로답지 못하게. 이런 거요.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면 뭔가 미숙해 보일까봐 두려워하죠. 하지만 진실은 뭐냐면요, 그렇게 억지로 눌러 담은 감정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엉뚱한 데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빵! 하고 터져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감정을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투는 왠지 딱딱해지고 얼굴은 아무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이 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친절해지죠. 어깨는 잔뜩 긴장해 있고요.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들이야말로 나 지금 좀 불편해 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인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번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번아웃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없애야 할 문제로 보는 이 관점 자체를 확 바꾸는 거예요. 이 그림이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죠. 왼쪽처럼 감정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상자 안에 가둬두려고 하면 개인은 소진되고 조직 전체는 병들고 맙니다. 근데요, 오른쪽처럼 감정을 이게 뭔가 중요한 신호구나 하고 귀중한 데이터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이해와 회복, 그리고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감정이라는 신호는 구체적으로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나쁜 감정이라고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짜증, 불안, 무력감 같은 거요. 근데 사실은요, 바로 이 감정들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꾸 짜증이 난다? 그건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책임을 혼자 지고 있어 라는 신호일 수 있고요. 무력감이 든다면 조직에서 내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아 라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감정을 그저 느끼고 흘려보내거나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읽어내는 것, 즉 감정 해독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좋아요. 감정을 읽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실무자든 관리자든 누구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대화의 기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간단한 3단계 대화법만 기억하세요. 이건 갈등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갈등을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드는 방법이죠. 1단계, 먼저 나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요. 2단계,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에 나의 상태와 욕구를 설명하면서 대화를 여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혹시 찾으셨나요? 당신이 자꾸 반박하니까 기분 나빠요가 아니죠? 나는 위축되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라고 자기 상태를 설명해요. 그리고 내 입장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자기 욕구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벽을 치지 않고 훨씬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개인 혼자 노력한다고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런 건강한 대화가 가능하려면 결국 조직 전체가 움직여야 하거든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리더와 관리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조직의 감정 기후를 바꾸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직의 위험 신호부터 알아차려야 해요. 회의는 맨날 하는데 끝나고 나면 속 시원한 피드백 하나 없는 조직. 보고서는 막 쌓이는데 정작 중요한 맥락은 아무도 공유하지 않는 조직. 이런 곳에서는 결국 진심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말할 수 없으니 생각도 줄어들었어요 라는 냉수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정이 억압된 조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리더라면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감정을 그냥 무시하는 건요, 리더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에요. 반대로 그 감정을 존중해주고 귀 기울여줄 때 진짜 리더십, 진짜 권위가 생기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리더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감정이 중요한 정보로 다뤄지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문제예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감정 표현을 공식적인 제도로 만들고 관리자 교육 과정에 넣고 정기적으로 감정 상태를 체크인하는 미팅을 만들고 때로는 피드백 카드 같은 도구를 도입하는 것처럼요. 때로는요, 정말 이 한마디가 꽉 막혀있던 조직의 감정 회로를 확 열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그 상황 정말 부담스러우셨겠네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상대방의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타당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더 깊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어떤 불평이나 문제를 한 사람의 짐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제로 확 바꿔버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얘기 꺼내줘서 고마워요. 자, 그럼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해 볼까요? 이렇게요. 결국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감정을 억누릅니까? 아니면 섬세하게 읽어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일터가 번아웃을 만드는 공장이 될지, 아니면 모두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건강한 공간이 될지를 결정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감정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건강 생태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하고 소중한 신호입니다.